매도 타이밍 잡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굿바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습니다. 상담 진행해 보죠. 에어부산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분이 비중이 10% 스카이님이신데 3,890원입니다. 오늘장 4% 오르면서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 좀 비슷한 수준인데 에어부산 매력 있습니까? 일단 앞에서 뭐 제주항공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렇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을 보고서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실 실적이 아직 뒷받침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라오면 4,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이제 감사보고서 뭐 제출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물량들을 많이 담지 말고요. 적절하게 좀 작은 금액 있죠. 작은 금액에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만 오늘 종가로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정리를 잘 하시되 목표 주가는 좀 짧게 볼게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4,300원 정도만 목표 주가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의견입니다. 에어부산 가격 라인까지 설정을 해주셨고요. 자, 초록뱀 보겠습니다. 문자로 접수가 돼 있어요. 2,600원대 사셨네요. 비중이 30%입니다.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초록뱀. 사실 이 기업도 BTS 효과 때문에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막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드라마 이제 제작과 관련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현재로서는 주가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사실상 이제 BTS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이 될까?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이제 시세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가져가시는 게 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끌고 가시다가 2,7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관점에선 매수 유보 그리고 보유자분에 대한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배불러님이 보내주신 건데 무엇을 살까 고민하고 계셔요. 근데 보내주신 두 종목이 성격이 정말 달라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안랩 이 두 종목 중에 뭘 살까요?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앞서 멘토님이 이런 차트인 종목을 사야 돼요 하셨던 해당이 될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쭉 떨어졌다 올라오고 있는. 일단 좀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점 대비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대비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가격에서 올라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발성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미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으로 한번 흐름이 바뀌었다가 요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또 떨어지게 된다면 고점만 살짝 올라갔을 뿐이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미 거래도 그동안도 좀 한산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올라올 때 거래가 좀 붙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아직까지 힘이 좀 약합니다.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수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안랩 역시 정치테마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치테마주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약간 위험성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좀 아쉽지만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배불러님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일단 그 두 종목 다 지금으로서는 매수 유보 의견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23만 7천 원에 사셨어요. 지금 현재가가 22만 원대 5%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연락.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또 성향이 좀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이제 밑에 있을 때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미리 매수를 해놓자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이때는 계속 매수의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좀 높은데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계속 매수를 한다? 매수 단가 차이도 사실은 별로 안 나고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크게 득이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뭐 신규로 매수 한번 해볼까? 신규로는 매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단가에서 매수하신 분이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당연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7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답변입니다. 보유자분이시라면 추가 매수는 피하고 일단 끌고 가보자. 27만 원? 이 가격만 돼도 유후 외칠 수 있겠죠. 일단 아모레퍼시픽 긍정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LS 갑니다. 오늘 3%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지난해는 정말 말도 못하게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재규현님이 보내주신 종목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연락입니다. 이게 좀 느린 편에 속하는 종목이었는데 작년엔 참 좋았었네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지난해 굉장히 빨랐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왜 이렇게 안 봤을까요? 사람들이 밑에 있을 때. 싼 종목을 쌀 때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LS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과거부터.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적정가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사실상 이 기업으로 본다면 적정가 부분에 있어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굳이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중요한 좋은 시기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75,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굳이 지금 가격에서 이미 뒤늦게 여기서 매수하겠다? 저는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LS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그리고 신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LS에 대한 답변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문자로 접수된 나라 M&D입니다. 13,100원에 사셨대요. 10%, 지금은 만원대. 나라 M&D 흐름이 왜 이래요? 저도 묻고 싶네요.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흐름이 안 좋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결국은 올라간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크게 났으면 그만큼 조정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또 조정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M&D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최근에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 나왔지만 결국은 이 반등 이후로 계속 힘이 약합니다. 이때 거래가 들어왔고 이때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힘이 약하다는 건 상승보다는 좀 여기서 힘이 좀 빠져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 M&D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라 M&D 지금은 아닌디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어요. 신규 매수 관점. 유틸리티 쪽 나왔네요. 앞서 멘토님께서 유틸리티 괜찮을 것 같다 하셨는데 김태환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할까요? 네, 눈치가 좀 빠르시는 분이네요. 한국가스공사 지금 주가 싸죠, 그렇죠?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그 전에 밑에 있을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모아가라고.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답변 주셨습니다. 김태환 님이 지금 너무해요. 상담 좀 해주세요. 계속 올리는데 라고 연락 주셨는데 때마침 저희 이 종목 나갔습니다. 자, 매수 가능 답변입니다. 자, 원풍물산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700원에 사셨대요. 20%. 전업투자자라는 아이디님이 보내주셨는데 적자 기업이라 관리 종목 되는지 손절해야 좋을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연락 왔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전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 부분의 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좀 급등하는 종목들, 좀 시세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붙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종목이 물려버리면 거기서 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도 역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러다가 주가가 흘러내려버리면, 밑으로 빠져버리면 회복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풍물산은, 그리고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손절가 잘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기업은 지금 당장보다는 2,200원 최종 마지노선입니다. 거래 들어오고 나서 아직 물량은 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2,200원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올라오면 짧게 치고 빠지셔야 돼요. 2,4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유보고 전략 잘 듣고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는 유보, 2,400원 위로 올라올 때 빠르게 잘 탈출해보자라는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 4% 이상 밀리고 있어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4,500원에 사셨어요. 20%.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 대응이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죠. 딱 봐도 주가가 내 마음처럼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이 종목 자체가 결국은 단기로 보는 물량들만 계속 들어왔다 빠지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좀 큰 움직임이 없을 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났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또 떨어지죠. 애초에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4,500원 정도? 이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자, 아카시아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어요. 10만 원에 사셨다고 20%. 지금은 96,600원입니다. 뭐 요즘에 음식료 쪽 나아질 거야 이런 얘기 많이들 나오는데요. 삼양식품 어때요? 삼양식품은 제가 이 기업은 그 일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양식품 라면, 그죠? 라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필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또 라면으로 식사를, 끼니를 또 때우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 미리 또 우리가 라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효과로 올라갔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간편식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보다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면 관련주들은 일시적으로 올라왔을 때 잘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이 물량들도 사실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보시면 분산이 다 떨어지면서 분산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 나왔을 때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만 원까지의 기대값보다는 일단 95,000원 정도, 97,0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저는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아카시아님 좀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깜짝 놀랐어요. 뉴로스. 3,300원에 50% 갖고 계시대요. 최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완전 급락했었는데 중국 투자 납입 지연설도 있었습니다. 와, 이런 거 보면 제가 심장이 다 벌렁거려요. 네, 맞아요. 원래 좀 안 좋은 어떤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뉴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환기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유가 바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업 자체가 주가가 뿐 아니라 기업 자체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주가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규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잘 정리해서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딱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웍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 비중이시네요. 아이고, 이분도 지금 매수가가 2,900원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를 보면 왜 매수를 했는지가 보여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런 걸 기대하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결국은 이건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봐야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잡고 그냥 딱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손절가는요, 1,860원 잡으시고요. 올라오면 2,200원 정도 넘어가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신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입니다. 뒤에 녹십자셀, 코콤, SK바이오팜, 동국제약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내일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체크해 놨다가 앞단으로 접수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정말 빨리 갔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내일을 또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